월요일 시작하는 한눈에 보는 증시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글쎄, 이 증시 지난주 우리 역시도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주말 사이 뉴스를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양적 완화 좀 관심이 높은데, 네. 뭐 1조 유로 나왔다가 뭐 5천억 유로 이제 준다 그러니까 또 그에 대한 또 실망도 좀 하는 눈치가 들고, 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도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어떤가요? 국내 주식 좀 반등을 이끌 만한 이런 이슈로 좀 자리 잡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예, 월요일이니까 또 한 주간 분위기를 살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호재가 많은가, 악재가 많은가 이제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될 건데, 뭐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은 글쎄 호재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나가 쓸 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재로 만약에 이번 주에 작용한다 그러면 지난주도 그랬었고 아마 22일 날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기대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호재로서는 역시 22 정책 기대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역시나 이제 정부 각국의 어떤 글로벌 정책 공조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정황상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신중도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정책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유가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뭐 급락 폭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뭐 50불 아래긴 하지만은 약간의 어떤 진정 기미도 조금 보이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이번 주 호재가 되겠고 반대로 악재 쪽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22 정책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느냐.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 5천억 유로 정도니까 우리 금액으로 한 600조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얘기 예상이 나왔거든요. 실망을 했죠. 유럽에서 급락이 나왔었고 해서 22 부양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알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는 것, 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요건 분명히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요한 일정들이 나와 있죠.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A급 지표라 하긴 그렇고요. 뭐 중국 쪽에 12월 무역 수지도 있고 소매 판매도 좀 중요하게 볼 겁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은 일정상으로 볼 때 중요한 게 더 많죠. 오늘 그 일본 시장은 휴장이고요. 또 그 월요일부터 해서 미국이 알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JP 모간 실적 발표 14일, 또 BOA 시티그룹, 인텔 실적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일희일비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14일 보시면은 이제 22일 날 유럽에서 이제 ECB에서 금융 정책 회의가 있겠지만 거기서 뭐 국채 매입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관건이 되는 게 14일 보시면은 유럽 헌법재판소에서 22 국채 매입이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가립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거의 뭐 합헌 쪽이죠. 그러면 아마 부양책을 쓰는데 큰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만은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14일이 중요하고 또 15일 뭐 워낙에 정책 모멘텀 얘기 많으니까 우리 한은에 금통위도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나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그 관점 긍정적이냐 뭐 부정적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글로벌 일정을 보시면 역시 14일 이제 유럽 헌재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역시 실적 발표와 22 네. 정책 모멘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외신이라는 확인을 하는데 좀 눈길 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유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시추하는 그 네. 그러던가요? 그 네. 시추 설비 뭐 가동 중단하는 것 많이 네.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 신용 등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이번 한 주 계속 어떤 시장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그 안에서 관출해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뭐 종목 이슈보다도 약간 굵직굵직한 시장 이슈는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싹 정리가 됩니다. 시장 이슈를 보시면은 유럽 쪽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우선 독일, 프랑스 산업 생산이 동반 추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QE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규모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살펴보셔야 되겠고. 5번에 이제 시장 이슈에 5번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어떤 시추 설비, 쉘 관련해서 시추 설비가 걸프전 이후에 최대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유가의 급락이 미국에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픈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종목 이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수주도 얘기도 있지만은 애플 보시면은 그 강달러 영향 때문에 수주가 떨어지죠. 마진이 떨어지니까 앱 가격을 유럽 쪽에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가의 급락, 또 강달러 현상이 미국에게 계속 호의적이지만 않다는 거죠. 해서 마냥 그 추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뭐 바로 전략을 꾸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해볼까요? 예, 중요한 게 이제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반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 들어왔고요. 실적 시즌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변동성이 큽니다. 일희일비장인데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시면은 낭패를 보시거든요. 네. 급등할 때 따라 붙으시면은 빠질 거고 급락할 때 팔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 변동성을 거꾸로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기반에는 22일 날 22통화 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변동성 있게 아래쪽으로 밀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깔려있는 종목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뭐 삼성전기도 좋고 현대제철도 좋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잡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중소형주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소형주의 흐름 같은 경우가 훨씬 탄력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제기하는 게 코스닥이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ADR 지표 쪽을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위쪽에 ADR 지표는 상승 종목수 같은 경우는 전혀 늘지 않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는 종목만 간다는 것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아직 확산이 안 됐다. 과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아마 답이 없는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직은 한 1월 정도까지는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 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소형주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